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11주차의 2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 세 군데 중에서 항아리 평원 유적하고 와푸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푸 유적은 이 남쪽에 그 팍세 근처에 있고요. 2001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아리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플레인 오브 아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인 오브 아스는 2019년 작년에 드디어 등재가 된, 아주 최근에 등재가 된 유적입니다. 이 두 군데를 보시는데요. 시대적으로는 이제 등재는 2019년에 되긴 했지만 그 유적의 연대가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항아리 평원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푸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오브 자스라고 불리는 플레인 오브 자스, 단지들의 평원 또는 항아리 평원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이 항아리 그 중국어로 쓸 때는 석항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이게 돌로 만든 단지들이거든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항아리 평원 유적은 시엔코항에 있고요. 정식 명칭, 유네스코 정식 명칭 이렇게 깁니다. 메갈리틱 jar sites in 시엔코행 플레인 오브 자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번역을 하면 시엔코행에 있는 그 거대한 석조 단지 유적, 그 항아리 평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그냥 옛날부터 항아리 평원 유적이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에서 이렇게 숫자 빨강이 있고 초록이 있는 점점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이트 넘버예요. 여기 대충 보시면은 조사가 된 지역이 일단은 여기 121번, 그 다음에 238번, 그 다음에 여기 12, 52번 이런 데가 좀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데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90여 개소에 약 400여 개 이상의 단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400여 개의 항아리는 뭐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 키만큼 큰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19년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그 조사 지도를 보시고 있는 거고요. 유적 설정 범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유네스코 등재된 그 지역 범위들을 보시면요. 사이트별로 이렇게 핵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충 지역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빨간색 줄 있고, 그 다음 파란색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줄이 이제 완충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 유적의 이제 핵심 지역, 그 특히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진 유적의 현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유적의 그 범주 정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2016년부터 18년 정도까지 16년부터 2년 정도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정 범위들을 좀 정했는데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 발간이 돼 있는 그 등재 신청서를 노미네이션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항아리 평원 유적의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단지들이에요. 단지 형태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사람 서 있는 것도 보이지만 큰 것들은 1m가 넘는 게 있고요. 더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아마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앉아도 될 만큼 큰 단지들도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뚜껑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6년에 이제 호주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하고 있는 전경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유적은 1930년대에 그 프랑스 고고학 자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프랑스 학자인 그 마델라인 콜란이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있어요. 여성 학자가 있는데 이 여성분이 혼자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프랑스어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1930년대 불어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인 오브 아스라고 되어 있는 그 불어 보고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유적이고요. 그 당시 이제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원 후 500년까지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 초기 정도까지 있었던 무덤이 제일 많고요. 무덤하고 제2시설하고 관련된 게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번에 발굴돼서 나온 거 보니까 무덤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무덤 밑에서 이제 유물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주로 많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널리 만들어진 독특한 유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슷한 유적은 다른데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대, 시엔코행 고원 일대에서만 이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 등성이에 따라서 능선 위쪽에 이런 대형의 석조
단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거대한 우물처럼 생긴 그 석조 단지들이 예, 돌 항아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분포지도인데 이거는 인제 능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능선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 도로에서 쪼금 떨어진 지역의 능선 근처에 이게 항아리들이 좀 많이 여기 이렇게 능선이 쭉 있고 여기도 이렇게 능선이 나오는데 그런 데 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넓은 평원처럼 이렇게 쭉 넓은데 이렇게 막 완전히 쫙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쪼끔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유적별로 이게 왜냐하면 그 항아리가 400여 개가 90여 개소에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유적별로 뭔가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명문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고고학적 자료와 인골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서 부정확하고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 역사서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유적의 성격은 여전히 그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무신 문제는 인제 뭐냐 하면 이 항아리 그 평원 일대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파져 가지고 이렇게 그 웅덩이가 생긴 게 많은데 이 웅덩이가 다 뭐냐 하면 베트남 전쟁 때 1960 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973 년까지 베트남 전쟁 때 그 미군이 여기 와서 폭격을 했어요. 여기 인제 그 베트공들이 숨어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폭격을 해 가지고 이 저수지처럼 생긴 동그란 이것들이 뭐냐면 다 폭격으로 맞아서 생긴 구덩이에요. 폭격을 맞은 구덩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많은 폭탄들을 갖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 폭탄들이 지금도 불발탄으로 남아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국경선의 산 일대에 전부 다 마밍이 돼 있었던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시엔쿠행 일대에 좀 많이 있어서요. 이 시엔쿠행 일대는 유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못 했던 게 70년대 73년까지 뿌렸던 이 바밍의 흔적들 그 폭탄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아서요. 이거가 인제 유적 보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유네스코에서 인제 논의가 되면서 1998 년부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일대에 그 불발탄들을 수거하기 그 수거해야 된다는 정책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98 년에 정책 수립에 제한이 있으면서 2004 년부터 본격적인 그 수거를 해 가지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2004 년부터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불발탄들이 그 현지의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인제 외국 조사단들이 인제 합심을 해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적 자체도 지금 보면 이렇게 땅이 엄청나게 많이 폭파된 것처럼 유적들도 파괴가 된 게 많습니다. 인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기 때문에 더 여기를 더 조사하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인제 등재를 하려고 애써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이제 서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눕혀진 상태도 있고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폭탄과 지뢰의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깨 가지고는 저게 깨질 만큼 간단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여하튼 이렇게 폭탄에 의해서 깨진 것들이 되게 많아서 발굴 조사에서도 그런 현지의 위험, 폭탄의 위험들이 아직까지 다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유적의 경우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2016 년부터 시작이 된 호주 고고학팀의 역시 발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고고학적 발굴을 유네스코에서 주도를 했고요. 유네스코에서 이 자금, 그 발굴 지원비를 댄 게 어디냐면 한국 유네스코가 그 발굴 자금을 위한 기금을 대서요. 발굴 전체의 그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냈다는 얘기죠. 한국 유네스코에서 냈고요. 한국에서 인제 발굴하러 갈 사람을 찾았더니 일단 유적을 모르는 데다가 라오스도 하나도 가본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인제 보고서를 1년 안에 발굴해서 보고서를 영어로 내라 그러는 바람에 한국 고고학자들은 아무도 여기 들어가서 발굴한다 그러지 발굴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고고학자 선생님들하고 물어보면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도 없었다. 한국 유네스코에서 아마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한국에서 인제 발굴비를 대고 호주 고고학자 팀이 들어가서 플레인 오브 자스 유적을 발굴을 해서 그 발굴 보고서를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해서 2019 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네스코에서는 2019 년에 인제 이 유적이 등재된 것이 인제 한국 유네스코의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굴 보고서가 완전히 다 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 내용들이 그 페이스북에 가시면 그
그 플레인 오브 아트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고고학 팀들이 이제 발굴하는 과정 계속 올리고 있어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페이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할 때 신청서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봐도 잘 모릅니다, 이런 유적들은. 네, 기본적으로는 온관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커다란 단지 밑에 이런 온관들이 또 있어서요. 이렇게 중층으로 된 그 유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적 중에서는 인골도 나옵니다. 여러 명을 인제 지금 보면 2명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모아져서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역시 그 피트 안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단지 아래 부분에 무덤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무덤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 자체에서도 인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인제 사고로 들어가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원래부터 무덤으로 썼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단지 자체는 무덤이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유구들이 무덤이고, 단지는 그거를 상징하는 일종의 이렇게 뭐 표지석 뭐 아니면 제단 뭐 이런 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금은 아직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런 온관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국 고고학자들이 좀 가서 보시면 아주 좀 재밌어할 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한국 고고학자들은 이제 아직은 뭐 가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많은 지역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단지라고 하는 이 돌단지들이 석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로는 석항스거든요. 이 석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 줄처럼 줄을 이어서 인제 있어서 교통로에 따라서 물을 갖다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뭐 그런 가설들도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많은 좀 미스테리한 유적이 이 플레인 오브 아트 석항 유적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금까지 인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과 등재를 중심으로 해서 플레인 오브 아트라고 하는 유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항아리 단지 유적이죠. 항아리 평원 유적을 인제 봤고요. 다음으로는 와프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 사원과 참파상 문화경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된 그 유네스코 지정 범위는 이 정도가 돼 있고요.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보면은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강 따라 내려가서 강 건너에 있는 요 일대도 일단 핵심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제일 많이 등재가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이 이제 푸카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을 포함을 해서 이 산 자체가 쉬바를 상징하는 산이기 때문에 해발도 높아요. 1425m 되니까 푸카오산 굉장히 높죠. 이 푸카오산에 올라가는 그 등성이에 와프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프사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이제 다 등재가 돼서 이 빨간 선 범위가 일단은 전체 유적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메콩강의 지류가 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프랑스 학자가 1901년에 먼저 프랑스 학자가 와서 여기 유적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1914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앙리 파르망띠에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조사를 해서 첫 번째 와프 사원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도시고요. 강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뱃길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푸카오산이라고 하는데, 이 푸카오산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산을 갖다 링가 파르바타라고 얘기를 해서요. 링가라고 하는 거는 쉬바를 상징하는 남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링가가 있는 곳이다, 링가의 성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쉬바 신이 거주하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푸카오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옛날 이름은 링가 파르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힌두 사원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제일 큰 사원이 이제 왓푸 사원이고요. 그 밑에 홍낭시다 사원이 있고요. 그 밑에 홍타오타오 사원이 있습니다. 이 홍낭시다 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현재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서 보존 사업하고 있는 데가 이 홍낭시다 사원인데요. 이 홍낭시다라고 하는 말은 현지어로 시다 공주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중요 지역이 요 거기 강 건너에 있는 와토모라고 하는 사원 유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기가 올라가서 8 세기 유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요 일대에 지금 8 세기 유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쪽 지역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도시 유적이 인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유적도 역시 좀 올라가서 5 세기에서 7 세기 정도의 도시 유적들이 인제 발굴이 됐고요. 여기 인제 수많은 1914년부터 프랑스 학자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발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다 프랑스어로 이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유적 중에서 와푸 사원이 제일 거대한데요. 와푸 사원은 산으로 올라가는 능성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워낙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거는 11세기 정도 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세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 일대에서 산스크리트어 비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이 시대의 이 와프 유적 연구에서는 그 산스크리트어 비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강가에 있었던 고대 도성 유적인데요. 이 고대 도성 유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있었던 이게 바로 참파삭 문화경관 도시유적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고요. 와프 사원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강가에 위치를 한 곳인데 여기 다 마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 유적이 이제 잘 가면 어디가 유적인지 좀 헷갈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민가들하고 섞여 있어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벽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도성 유적이 있고요. 성벽이 지금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가에 발전을 한 도성지였다고 보고 있고요. 비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제일 오래된 비문은 다음에 보실 데바니카 석비입니다. 네, 이 데바니카 석비라고 하는 이 비문은 산스크리트어 명문이고요. 5세기 정도에 쓰여진 건데 내용이 이제 보면은 이 일대의 산 이름이 파르바타라고 돼 있고요. 어떤 왕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황소를 봉안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헨드라 바르만이라는 왕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야바르만 1세하고 관련된 명문들이 이제 산스크리트 비문으로 몇 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자야바르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거는 655년부터 680년 에 거주해서 7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적이 5세기에서부터 7세기에 이제 형성된 도시 유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연구에서는 첸라 중에서 랜드 첸라라고 하는 육진납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었던 첸라의 도시 중에 슈레스트라푸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역시 쉬바하고 관련이 된 거라서 아마 슈레스트라푸라라고 하는 도시가 육진납의 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와푸의 이 도시 유적하고 관련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유적이 5세기에서 7세기 나오니까 훨씬 더 빨리 나오고요. 힌두교 사원 유적은 그거보다 좀 더 늦어서 11세기 앙코르 시대 유적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도시 유적에서 이제 나온 갖가지 유물들하고 이런 비석 종류들, 링가죠, 이거는. 비석, 그 다음에 뭐 조각, 그 다음에 비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와프 유적 안에 있는 와프 유적박물관이 있는데요. 와프 유적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재되고 3년 뒤에 이제 개관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8세기의 시바 신앙하고 관련된 마의 명문이라든지 마헨드라 바르만의 왕의 명문, 그 다음에 이사나 바르만 왕의 명문 같은 것들이 산스크리트로 된 명문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5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세기, 그 다음에 이사나 바르만은 926년에 통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10세기까지의 명문 유적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석이 많이 나왔고요. 일찍 나온 것들은 일부가 외국으로 반출된 것들도 있어요. 프랑스 학자들이 발굴하면서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을 따라서 푸카오산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신전이 있고요. 밑에 이제 바라이가 있는데요. 앙리 파르망티에가 이제 1910년대 조사에서 나온 도면에 의하면 2개의 바라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트 바라이, 웨스트 바라이 이렇게 앙코르와트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바라이 저수지가 거대하게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쭉 해서 맨 위에 신전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앙코르와트보다도 사실은 그거보다 좀 빠른 이제
프레아비에아 같은 그런 유적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축 자체는 이 유적의 경우에는 주로 벽돌을 같이 섞어 쓴 예들도 조금 섞여 있어요. 일부 유적 중에는 벽돌 쓰기도 하고요. 돌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돌과 벽돌 같이 쓰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일렬로 따라서 올라가는 양쪽에는 프레아비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링가석이라고 하는 그 링가를 이렇게 링가 모양으로 만든 그 기둥돌을 갖다가 장식으로 쫙 세우고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도 역시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네, 와프 신전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바라이 두 개가 보이고요. 올라가는 길 쭉 있고 양쪽에 이제 그 건물들이 있는 형태로 올라가면서 고프라들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들이 올라가면서 층층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그 링가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링가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식들, 링가 모양의 장식들을 양쪽 옆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건물들 다 이렇게 무너진 폐허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전부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와프 사원의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태리, 인도, 한국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나라 이상이 이제 이 사원의 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높은 산이 아까 얘기한 그 푸카오산 또는 링가 파르바타라고 부르는 쉬바신의 성산이라고 보고요. 쉬바신의 성산 밑에 세워진 그 힌두교 신전이기 때문에 이 사원은 아마 쉬바의 신전으로서 링가를 원래 모셨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일대가 이미 15세기, 16세기에 다 불교도들이 들어와서 라오스 15, 16세기의 왕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15, 16세기 이후에 이 지역 전부 다 불교화가 되면서요. 이 안에 있던 링가들은 전부 다 철거가 되고 힌두교 조상들은 내버려서 그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요. 안에는 지금 현재는 전부 불상을 봉안을 한 형태로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것도 다 불교 행사들을 해와요. 근데 불교 행사 자체도 해온 지가 몇백 년이 됐잖아요. 15세기 이후부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불교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들 무너져 있는 것들은 이제 지붕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복원을 하고 있죠. 뭐 힌두교 사원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앙코르 시대의 그 조각들 보시면 여기 중앙에 있는 린텍이라고 하는데 돌 조각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역시 돌 조각이나 벽돌 조각을 넣고요. 팀파눔이라고 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그 불꽃 모양으로 장식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여기 그 기둥들 석주 부분들도 대부분 다 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앙코르 문화유산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나와서 같은 양식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태국이나 뭐 다른 지역 캄보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비슷한 양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기는 보통 11세기부터 뭐 한 13세기 정도까지 발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와프 유적은 11세기 정도의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각들은 모두 다 힌두교 쪽 사원의 그 조각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도상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소를 탄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이거는 슈바와 그 다음에 배우자인 우마, 그 다음에 이제 슈바의 숙물 난디를 표현을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입이 뾰족하고요. 날개가 있는데 두 마리의 코브라를 양쪽 손에 감싸고 있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위에 또 사람이 하나 탔잖아요. 이 뭐냐 하면 나가 두 마리를 나가 코브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나가를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가루다예요. 가루다를 타고 있는 신이니까 힌두교의 신 중에서 비슈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루다를 타고 있는 비슈누 조상을 린텔에다가 조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머리가 세 개인 코끼리 아이라바타라고 하는 코끼리인데 이 아이라바타를 타고 있는 인드라가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힌두교에 나오는 인드라 신을 이제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힌두교의 여러 신상들이 이제 린텔 부분이나 아니면 박공 부분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린텔이나 박공은 이제 떨어져서 조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요. 밑에서 복원을 할 때는 밑에서 맞춰가지고 위에다가 올리게 되거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인제 여기 보면은 그 팀파눔이라고 여기 린텍이 들어가고 여기 팀파눔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각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가서 바로 이걸 올릴 수가 없어서 밑에서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조각들 중에서 맞춰 가지고 이게 맞춰지면 위에다가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에서 조각을 맞추고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프랑스 팀들이 복원을 한 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원이 원래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뚜껑까지 지붕까지 얹어 가지고 복원을 해 놨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여기를 쌓아가면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도서관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붕이 말이 많아요.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고요. 밑에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들쑥날쑥한 부분들을 다시 해체해서 맞추면서 이 지금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윗부분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생긴 사원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맞춰봐서 정 없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새로운 돌을 끼워 넣어 가지고 맞추게 되는데 인제 문제는 이 새로운 돌을 넣었을 때 위에 원래 있던 돌들이 이 무게를 지탱을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새 돌을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돌들을 찾아 가지고 복원을 하려 그러는데요. 정 없는 경우에는 지금 새 돌을 써서 복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인제 힌두교의 물의 신이라고 알려진 나가죠. 코브라라고 코브라 형태로 머리가 여러 개인 코브라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앙코르 유적에서도 가 보면 앙코르의 대부분의 유적에 코브라 머리를 가진 나가들이 인제 문 입구 양쪽을 수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존상들이 인제 팽개쳐져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면서 있는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뒤쪽 부분에 원래 유적은 전돌로 만들어졌는데 앞부분을 벽돌로 새로 지은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유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있던 사원을 증축을 돌로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와프 사원의 제일 꼭대기 맨 위에 올라가면 이게 인제 일종의 본당이라고 얘기를 해나 중심 사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중심 사원도 역시 윗부분이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가 되고요. 안에 있는 부분은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링가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링가 대신 불상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앙코르 시대의 다른 유적들, 크멜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에는 이렇게 수문장들과 그다음에 앞사라라고 보이는 여신들이 인제 조각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지금 완전히 부서진 상태라서 복원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수문장 있고요. 옆면에는 앞사라가 있는 앞사라와 인제 수문장의 배치도를 인제 보시고 있고요. 이 조각들은 그 앙코르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얼굴은 약간 더 넓적하고 좀 둔한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양식들을 보여주는데 시기는 역시 앙코르에서도 좀 빨리 올라가는 초기 유적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중앙에는 사원 내부가 천정이 일단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천정 위가 뚫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쉬바가 있었던 링가는 현재 없어지고요. 이미 16, 7세기 정도의 라오스 불상으로 대치가 돼서 불교 교단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다른 불교 사원들처럼 그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사람들은 여기가 불교 신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원래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불교로 바뀌어진 지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요. 네, 사원지 인근에는 지금 이게 요니죠. 링가를 여기다 위에다 올리면 이게 요니가 되는 그 링가의 받침대 같은 것들이 사원 여기저기에 이렇게 몇 개가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링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링가 흔적을 뭐 완전한 형태나 봉안처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인근 지역에는 뭐 브라마를 비롯한 그 힌두교 신상들을 이렇게 부조로 남겨놓은 조각들이 이제 몇 군데 인근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원 입구에 단독으로 세워지는 이제 뭐 수문장 같은 신들에 해당하는데 이런 상들은 아마 불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된 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메르 양식이죠. 그래서 이 크메르 양식의 힌두교 사원이었던 것들이 이제 후대에 15, 16세기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불교 사원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행사도 대부분 다 불교 의례들이 그 불교 절기에 맞춰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뭐 연등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사원으로 전용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와프 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와프 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1년에 100만 불 정도를 투여를 하면서 여기 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죠. 홍낭시다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홍낭시다 사원의 복원 전의 상태를 보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문화유산 원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ODA 사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코이카의 예산으로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 실행은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홍낭시다 하고요. 프라피투 유적, 바간 유적이 전부 다 현지 사업을 하러 다 출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다 사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가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제 겨울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 발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출장으로 대부분 다 한 3, 4개월 이상의 일정으로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출발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자가격리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은 많지만 지원 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특히 홍낭시다를 비롯한 이 라오스 일대에서는 대학생들을 한국에 불러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한국의 이 참파사계 홍낭시다 사원의 복원 사업은 2015년에 시작이 돼서 2034년까지 20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매년 사전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원을 완전 해체하고 그걸 기록한 다음에 복원을 하는 것까지 해서 완공을 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크메르 유적의 기초조사 및 이 복원 수립 계획은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MOU를 맺어서 2013년에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 실제로 사업은 2015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됐으니까 5년이 되었네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거의 한 9년 정도 됐고요. 예,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뭐를 했냐면 이 사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식생 문제가 크메르 유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곰팡이, 나무, 식물들이 자라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 그다음에 온도의 변화가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원항습기에 항원항습기가 아니라 온도계 이런 거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복원을 해서 세우는 게 목표인데요. 실행 계획안을 보면 이 무너진 더미를 지금 하얀 선처럼 보이는 사원으로 고쳐 쌓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쳐 쌓으려면 독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현재 추정하는 것으로는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레고 블럭처럼 생겼는데요. 이 무너진 사원이 지금 전실과 후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후실 부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는 것들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붉은색으로 채워 넣어서 이렇게 복원을 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이 돌들을 다 걷어내 가지고 하나하나 3D 설치를 하면서 발굴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발굴해 본 결과로는 이 밑에서 이제 금속으로 만든 링가라든지 이런 왜 밑에 있는 사기함 비슷한 성물함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고 이제 나중에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복원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적들은 보통 복원하는데 10년, 15년 이상의 기간을 잡고 복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문가들은 건축 관련 유적 보존자들 하고요. 초기에는 이제 발굴하는 사람들도 좀 들어갔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라오스의 홍낭시다 유적 복원 사업을 살펴봤고요.
플레인 오브 자르스, 그 항아리 평원 2019년에 등재된 항아리 평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파사학의 와푸 유적군 해가지고 라오스의 중요한 유적지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유적은 다 어떻게든지 한국과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엔코행에 있는 그 항아리 평원 유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예산으로 이제 발굴을 호주 학자들이 진행한 게 특징이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와푸 주사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하는 게 없지만 주변에 있는 이 홍랑시대 유적을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도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학자들이 힘을 많이 모아서 작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